폴란드가 사실상 한국의 육군 수준으로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실전에 바로 투입 가능한 고성능 재래식 무기에 적극 투자하는 모양새인데요. 한국 육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이 이뤄진 것 이외에 한국 전략 무기들을 신속히 확보하기 원한다는 비공식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언론 IS 비즈니스는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형 K808 차륜형 장갑차를 장착하고 K239 천무 미사일 포병 시스템을 신속히 확보하고 싶다고 보도했습니다. Y 타이거라고 알려진 K808은 바퀴가 달린 8x8 20톤 장갑체입니다. 기본 변형에서는 원격 제어 전투 모듈에 설치된 40mm 자동 유탄 발사기와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합니다. 폴란드군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기간에 소련제 BMP-1 보병 전투차를 BWP-1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자 폴란드 정부는 2013년부터 신규 장갑차를 자체 개발하기로 했었는데요. 본격적인 개발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2017년에 시제품 모급이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최종 디자인에 가까운 시제품이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포탑은 폴란드 자체적으로 개발한 30mm 기관 포탑제 GSSW-30 무인 포탑을 사용했습니다. 이 포탑은 폴란드군이 핀란드의 파티리아 AMV를 KTO 로소막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던 병력 수송 장갑체의 개량 사업에도 사용될 예정이었는데요. 2023년에 파티리아와의 로소막 생산 면허가 만료되면서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계약 연장에 있어도 교착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결국 한국의 K808 장갑차는 폴란드의 로소막 APC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폴란드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매체는 또한 국방부가 K-하이마스 또는 KMLRS라고 알려진 K239 천무 로켓포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하나디펜스에 천무 로켓포까지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국방부는 K239 천무 체계를 최대한 빨리 폴란드군에 도입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K239 천무는 한국형 로켓포입니다. 130mm, 227mm 무유도 미사일, 239 유도 미사일과 400, 600mm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에 따르면 130mm 미사일의 사거리는 36km, 230mm 미사일은 무유도 미사일의 경우 80km, 유도 변형의 경우 160km에 도달하며 가장 큰 구경을 가진 포탄의 최대 사거리는 290km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믿고 다량의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북한과 대치하며 재래식 무기 성능을 고도화하면서 타국에 비해 월등한 생산 능력에 저렴한 단가 때문입니다. 게다가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처럼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됐다는 점이 다른 나라 무기들은 쉽게 가지지 못하는 절대적 비교 우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미국 보잉의 AH-642 아파치 헬기 96대를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의 차세대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인 KR-UK 공격 헬기 프로그램에서 보잉이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폴란드가 구매하는 AH-642 헬리콥터의 수는 예상치 못한 규모입니다. 많은 언론들은 폴란드가 32대의 헬리콥터를 구매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상보다 3배 많은 수를 구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관포와 대전차포 등으로 무장한 상륙 공격 헬기는 각종 상륙 작전을 펼쳐야 하는 해병대에게 필수적인 장비인데요. 육지에서 저항하는 적군을 섬멸하면서도 본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해병대는 이에 적합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해병대에도 상륙 공격 헬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갖은 잡음 끝에 운용 중인 마리논 기동 헬기를 무장용으로 개량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항공기 제작업체 벨이 정식 제안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해병대의 주력 상륙 공격 헬기인 AH-1G 바이퍼를 개발한 벨이 방위사업청에 기술 협력 생산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H-1G는 코브라 공격 헬기로 잘 알려진 AH-1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으로 지난 2010년부터 양산되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벨이 대한항공과 협력하여 한국형 바이퍼를 국내 생산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는데 대한항공 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방사청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앞서 해병대 내부에서도 뛰어난 생존력과 공격력이 보장된 바이퍼를 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국내 개발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기존의 마리노 무장형 모델은 작전 수행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해외 수입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길었습니다. 이에 작년 민간 업체에 연구 용역을 맡겨 최종적으로 국내 개발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벨은 작년 10월 11월경에도 기술 이전 제안 이메일을 방사청 관계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사청 측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벨의 이메일은 수신 정보도 정확하지 않았으며 미 정부가 허가한다면 하겠다, 세부 추진 방안은 추후에 알려주겠다는 등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편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벨이 정식 제안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조건 국산화가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제대로 된 공격 헬기 기술을 받아서 나중에 개발하면 되잖아, 해병대가 원하는 모델을 도입해야지, 둘 다 도입하는 건 안 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생부터 공격 헬기이자 미 해병대의 실전 노하우가 담긴 바이퍼 일지, 유지 보수와 기술 호환의 강점을 가진 국산의 일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총 1조 6천억 원을 들여 24개의 공격 헬기를 도입하는 이번 사업이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느덧 200일가량 지났고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도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 상황을 자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출된 러시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내년에 더 큰 폭으로 위축될 것이며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군도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미 정보국의 기밀 해제 정보를 인용한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개의 포탄과 미사일 등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가 이란, 북한 등에 눈을 돌린 것이 서방의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무기 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전자장비 유통을 전략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과 정보당국 모두 정확한 무기나 선적 시기, 수량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이더 대변인은 전투 지속 역량 측면에서 러시아가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미 군사 전문 매체인 프레드릭 케이건은 북한이 생산하는 152mm 포탄이나 카투샤 미사일에 첨단 기술이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가장 단순한 물자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미국 관리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과 미사일을 사들인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살 게 없어서 북한 무기를? 이 와중에도 중국산은 버려졌네, 중국은 의문의 1패네, 반 정도는 불발탄일 텐데 러시아 군사력 2위 맞나? 북한 탄약고 텅텅 비었겠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조국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하이마스 로켓탄을 추가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최대 사거리 300km인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우크라이나는 5,56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절반 정도를 탈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지원TV였습니다.